안녕하세요, 뚜니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카메라를 구매했어요. 약간 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사실 산 이유는 모름지기 유튜버라면 카메라를 켜고 핸드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네이버에서도 비서 취업 관련해서 자격증이나 뭐 준비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승무원을 준비를 했었어요. 대학 진학할 때 항공과랑 관광과랑 이렇게 두 곳을 붙었었는데 아무래도 항공관광보다는 관광이 조금 더 폭넓게 배우지 않을까 해서 관광을 선택을 해서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에 스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스펙이란 단어를 좀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당시에 키가 지금 168에 몸무게가 55kg 정도였고 이거를 왜 스펙으로 말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키도 좀 크시고 날씬하신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날씬한 몸을 유지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초대졸이었고 토익은 900점 중반대 점수가 있었었고 토스 7급 그리고 HSK 5급을 보유했습니다. 항공사마다 분위기도 매우 다르고 또 면접장에서 이제 면접관 스타일도 다르고 또 그리고 서류 쓰는 뭐 팁이나 면접 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냥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도 있구나. 지난번에 영상을 찍다가 꺼졌습니다. 카메라가 4K 촬영이 오래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4K 촬영이 안 되면 짧게 찍으면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수교에서 달리기를 하고 카페를 갔다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피곤해서 화장은 못할 것 같아요. 잠옷을 입고 편하게 영상을 이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공을 들이고 싶어서 여러 번 찍었다 껐다를 반복했는데 제 유튜브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재밌다고 말씀 주시는 포인트가 중구난방함?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중구난방하게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첫 시즌을 했을 때가 2016년 하반기였으니까 17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17, 18, 19, 20, 21.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항공사 공채가 활발해졌을 때 제 영상을 참고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꼭 비싼 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비싼 업체에서 찍었었거든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닌 사진인데 그니까 서류를 합격을 하고 갔을 때 그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다는 얘기를 면접에서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실물과 사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당시에는 좀 칭찬해 주시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듣기에는. 근데 어쩌면 되게 제가 당황했을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를 나답게 표현해주는 사진이들 최대한 인생샷인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준비하시면 아마 서류 합격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찍었던 업체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차, 전직, 현직, 차기 승무원들의 모임 해가지고 승무원들 분이 교류도 하고 그리고 면접 보러 갈 때 택시 쉐어도 잡고 스튜디오나 면접 팁 같은 것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해주는 카페였어요. 이대에 있는 K 메이크업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용을 했던 이유는 우선은 타샵에 비해서 저렴하긴 했어요. 저렴하긴 했었고 눈이 약간 쌍꺼풀 라인이 아웃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약간 인아웃 라인이에요.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굉장히 눈이 딱 막혀 보이고 꼬막눈 같이 되고
면접은 내가 제일 예뻐 보여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적어도 만족하는 상태로 봐야 되는데 막 속눈썹 이렇게 다 붙이고 가고 이러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미래의 승무원을 뽑는 자리인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저 어색한 약간 아빠 정장 입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한테 제가 신경 쓰는 부분, 아이라인 같은 거 두껍게 하지 말아달라, 뭐 속눈썹 풀로 붙이지 말고 끝쪽에만 붙여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거는 좀 개인차가 달라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으실 때나 여러 번 방문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제일 맞게 해주는 메이크업 샵을 쪽으로 먼저 예약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랑 제가 답변으로 접근했던 방식,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면접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 영상으로만 찍으려다가 영상을 못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핸드폰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항공사 신규 모델로 추천하고 싶은 연예인, 그리고 신규로 추천하고 싶은 취향지, 뭐 이런 것들을 물으셨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 질문이 그냥 회사에 대한 얼마큼의 관심이 있는지를 물으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취업폰을 만들어서 이 회사 정보에 대한 건 정말 누구보다 바싹 외워갔었어요. 회사에 관해서는 진짜 뭐든 물어봐라. 저는 광고 모델 같은 것도 다 순서대로 외우고, 그리고 이 항공사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취향지들을 가지고 있고, 국내선 몇 곳을 취향하고 있고, 해외는 어디를 가고 있고, 주력하고 있는 노선은 어디고, 이런 것들 다 외워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는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답변도 그냥 안 해봤던 애 중에 핫한 애, 취향 안 하고 있는 곳 중에 그냥 갈 만한 거리, 그 중에 취향 가능할 만한 곳,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던 것 같은 게, 그냥 단지 회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시장을 읽어서 이게 지금 항공 시장에 어떤 취향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규 모델을 그냥 뭐 대부분 연예인 했으니까 그냥 연예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통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추천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대답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최근 봤던 뉴스, 최근의 이슈, 최근에 읽었던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흑역사인데, 질문에 그냥 그것만 대답을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다 너무 끝을, 너무 이 항공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어필하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 항공사에 대해 이만큼 알고 준비해 왔는데 나에 대한 질문이나 항공사에 대한 질문 안 해주네? 그냥 최근에 읽었던 책 물어보네? 이러니까 사실 저는 최근에 너무 재밌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저라면 하고 싶었던 대답은, 뭐 저는 최근에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장편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데 장편 소설을 읽을 때만큼은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제 스스로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책을 읽으면서 지성을 겸비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됐을 것을 저는 이제 억지로 책을 끼워 넣는 거예요. 승무원 도서 뭐 이런 거 끼워 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승무원으로 일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승무원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끌어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거지스럽게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요즘의 면접 트렌드라면 더더욱 솔직하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것도 완전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사실 저 원래 진짜 안 받긴 하거든요. 근데 그 면접에서 정말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받아요? 이렇게 막 계속 꼬리가 물릴 것 같고, 사실 이게 저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의식 중에는 좀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운지를 생각을 해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제 스스로 굉장히 힐링되고
행복함을 자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스트레스 받거나 좀 머리가 복잡할 때 가족들과 함께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이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면접 답변이 약간 세 문장으로 완성이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입사한 후에도 잘 관리하여 승객들에게 늘 즐거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그런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끝에 붙이고 안 붙이고는 크게 상관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항공에서 저는 동화 구연을 했었어요. 이거 정말 썰이긴데 그 특기를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는 약간 본인이 어필될 만한 내용을 적어도 좋아요. 취미는 뭐 제가 즐겨하는 것들, 특기는 내가 좀 남들보단 좀 더 잘하는 거 뭐 이런 걸 적으면 되는데 저는 그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선생님들이 동화 구연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보면서 약간 집 와서 저도 그 목소리를 조금 따라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좀 자유자재로 잘 바꾸는 편이었어가지고 하니까 또 약간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키면 꼭 한다 라는 생각으로 동화 구연을 적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한테 동화 구연을 해줄 수 있냐고 보여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가기 전날 금도끼, 은도끼를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줄거리를 기억하려고. 그래서 정말 가서 즉석에서 했습니다. 근데 한 1분쯤 할 때 이제 할머니, 이제 그 노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노인 목소리는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면접장에서 예쁘게 입고 이렇게 정자세로 서 있고 다른 지원자들은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 면접관님들이 재밌는지 1분 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딱 그 할머니 목소리 나오기 전에 그런데 저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저의 장기를 보여줄 수 있어서 나름 재밌었어요. 아, 진짜 시키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물으셨어요, 면접관이. 그래서 본인의 의사로 간 것인지 부모님의 의사로 간 것인지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부모님의 의사로 갔던 거였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우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갔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저의 의지였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뭐 영어를 배우면 앞으로 좀 더 쓸 일이 많아서 저에게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의 의사는 아니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네요?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말을 평소에 잘 듣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뭐 부모님 말에 웬만해서는 잘 듣는 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어도 부모님 시키면 다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셔서 이제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늘 존중해 주시고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저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26년간 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한 압박 면접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그게 더 제 말에 신뢰를 드릴 수 없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면접은 합격을 했었습니다. 실무 면접에 그렇게 질문을 저에게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셨었어요. 저의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은 면접에서 저는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게 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었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적성에 이게 잘 맞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더 다른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면접 많이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업에 왜 입사하고 싶은지.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입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취미로 일하고 싶거나 그냥 뭐
비행기에 자주 타는 게 좋거나 해서 승무원이 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생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할 때 저는 괜히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뉴스도 매일 읽으시고 그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회사의 방향성 이런 부분도 많이 체크해 놓으시고 서비스, 취향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본인에 대한 어필, 나에 대한 어필이에요. 아무리 내가 회사를 잘 알아도 저를 잘 피력하지 못하면 그 면접은 절대 100점짜리 면접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그 항공사에 어떤 점과 닮아 있고 그리고 내가 승무원으로 하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다듬해 놓으셔서 면접은 정말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잘 피력할 수 있게끔 답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 못했던 부분인데 미소 연습. 이거는 미소는 좀 그냥 너무 예쁘신 분들은 안 웃어도 그냥 계속 보게 돼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활짝 웃으면 아 저런 사람들은 승객들이 앞만 욕해도 저 미소 하나면 풀어지겠다 싶으면 저 같아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 하지? 웃는 게 좀 어색해요. 입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찢어져서 웃는데 눈이 잘 안 웃었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 리뷰를 올려놨지만 애교 필러를 맞았던 것도 사실 승무원 면접 볼 때 눈이 안 웃어서 무서워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 눈썹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 눈썹이 많이 움직이면 면접 때 제가 자꾸 눈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눈썹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었어요. 눈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가 면접에서 뭔가 당황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중에 서비스직으로 일할 때도 표정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니까 좀 저는 그래서 눈썹도 보톡스를 맞았었어요. 이마 보톡스로 눈썹을 안 움직이게 고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소중한 면접 기회를 가지셨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게